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주도주톡 오세라입니다. 그동안 지정학적인 우려 요인도 안정이 되고 중소형주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형주 주가 등락에 따라서 흔들리던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통위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코스피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다시 대형주 장세로 갈지 아니면 잠시 쉬었던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헷갈리실 텐데 저희 생생주도주톡과 함께 그에 대한 대답과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J 박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셋이서만 이렇게 조촐하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지 않아요? 뭐요? 썰전. 싸워야 됩니까? 그러게요. 싸우진 않잖아요, 그거. 저 그 프로를 잘 몰라요. 아, 썰전 안 봐요? 여기 무슨 소장님? 예, 이철희 소장. 네. 이철희 되게 소장이랑. 재밌게 봤었는데, 옛날에. 근데 지금 왜 안 봐요? 강용석 씨 나오는 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요즘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제 친구도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요. 저도 관심이 없는데. 진짜 뭐 강용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미지 세탁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브레인이긴 진짜 브레인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좋아하는데. 네, 얘기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강용석이 이제 거기서 이제 했었던 뭐 여성 비하는 아니지만 그 선거와 관련된 이런 발언들이 솔직히 머릿속에 다들 있는 건데 이제 꺼내지 않는 건데 그쵸, 이제 꺼낸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맞아요. 내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진짜 브레인은 브레인이구나. 똑똑하죠. 왜냐면은 경기고에 서울대에 그다음에 하버드 그거니까 그 결혼한 그 여자분도 거의 대학교 때 얘는 될 놈이다 하고 결혼을 그냥 시켰으니까. 여자분 아버지가 또 국회의원이었는데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카드 그러니까. 줬다고 데이트할 때. 오죽 아무튼. 똑똑했으면. 두 분 뭐 정계 진출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셋이서 이렇게 한 네. 2주 정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썰전처럼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썰전을 보면서 관심을 갖든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뭔가 흥미를 얻어가면 그러게요. 좋겠네요. 왜 호하죠? Say 호! 예, 아무튼, 예. 네, 아무튼. 잘 엮었다라는 거죠. 그 그러게. 호에 들어, 기가 막히게 한 엮었잖아요, 글자의 진짜. 호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요. 한쪽적으로. 그럼요. 원래 길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 DJ 박 전문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뭐 맨날 똑같은데요. 일단 저도 뭐 조촐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빨리 지난주에 편집을 정말 빛의 속도로 했어요. 그래요? 저번에도 한 1시간 저희 했던 것 같은데. 저기 금방 끝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생생주도주톡 시즌2 누워서 주식하기는요, 이 최강 증권 언제 일어나요? 밥TV, 슈어넷, 메이저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서 밥TV나 슈어넷, 메이저TV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카페.com/bmsstock으로 치시면 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제 들어가 보죠. 저희 첫 번째 주제가 네,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에서 계속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보게 될지 어떤 섹터들을 주목해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거 재녹음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끔찍한 시간이요. 그죠? 끔찍한 얘기를. 아무튼, 예. 아무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예금 금리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 그리고 대출 금리 다 낮아지기 때문에 네. 증시에 어떤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효과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적금 들러갔는데 고객님 저번 달까지는 3.8이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적금 이자 3.4%밖에 못 들어가면은 예민병하면서 안 가입합니다. 주식을 차라리 하고 말지라는 그런 네. 것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근데 국채를 0.25에 A 지연장 할까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요. 나 말 안 할래.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 활동을 하면은 돈을 많이 빌려야 되잖아요. 네. 조달 금리가 또 낮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근데 또 설비 같은 발주가 늘어나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 산업계에도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0.25%씩 저희가 보통 변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지난주에 저희 시장이 위로 한번 솟구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0.25% 인하한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정사실화 돼버려서 화끈하게 한 0.5% 인하 뭐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0.25% 인하에 좀 머물거나 네. 심지어는 또 동결을 한다거나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안 해버리면은 엄청 실망할 텐데. 네, 동결하면 아마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주식시장에 바로 하락이라는 걸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날 풋 대박 나는 거죠. 그렇죠. 풋옵션 뭐 7, 800%. 풋 대박 났다가 오후장에 들어올리면서 콜도 대박 나는. 만약에 인하를 안 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네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수혜주들을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있을까요? 지금 그걸 빨리 물어보면 지금 물어보려고. 아니 왜 나는 수혜주만 물어봐요? 네. 그러면 네. 아니, 하고 싶은 네. 마음을 하세요, 네, 그냥.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랬는데 계속 이제 시기를 놓쳤는데 네. 이번에는 할 것이다라고 시장 기대감이 엄청 많아요. 얘기한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25bp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이제 인하를 하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를 하고선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였는데 뭐냐면은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결국엔 내수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이제 각국의 그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했었던 것들이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을 같이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게 이제 재정 정책인 거고 금리를 건드리는 게 통화 정책인데 이 앞전에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돈을 풀면서 거의 제로 베이스로 거의 제로 금리로 이제 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최경환 2기, 그러니까 경제팀 2기에서 네. 재정 정책을 어쨌든 펼친 거잖아요. 내수 네.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도 개편을 하는 부분들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만 펼쳤는데 이제 통화 정책도 같이 펼쳐야 완전한 그 폴리시 믹스, 그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우리 DJ박 전문가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안 한다 그러면 네. 시장은 하방으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0.25%를 하면은 거의 선 반영했기 때문에 무난한 수준일 것이다 보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50 그러니까 그리고 0.25% 포인트를 인하를 하고 나서 분명히 하는 그 총재가 이제 코멘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뉘앙스를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이제 중립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거기 만약에 0.25% 포인트를 인하를 하고 추가적으로 뉘앙스를 펼치면 증시에는 호재가 좀 될 텐데 네. 거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솔직히 추가적으로 인하를 만약에 한 뉘앙스를 열어놓는다면 정부의 그 정책에 상당히 이제 동조를 해주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분위기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중립적으로 하면은 그냥 뭐 우리는 어쨌든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약간 이제 정부에 도움을 줬지만 우리 것도 챙기겠다. 우리의 그것도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걸 텐데 중립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만약 0.25% 포인트를 하고 만약 코멘트를 할 때는 하지만 50pp 인하를 하면 이거는 꽤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수출주 위주 삼성전자, 현대차, 물론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고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루머들이 이제 돌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출주가 다시 한번 튀어주는 결과하면서 지수가 한 번 더 튈 수 있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네. 똑똑한 척하고 싶어서. 똑똑한 척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의 뷰인데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고, 만약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증권주는 수혜주가 될 것이고, 은행주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익자 마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그 비용들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정말 뭐 단방의 수혜주는 아니지만 누구냐 그 렌터카 하는 애들들. 네, 걔네들도 이제 돈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차입을 해서 산 다음에 이걸 뭐 렌트를 하는 건데 걔네들이랑. 하지만 SK 네트워크가 손절이 나갔죠. 그리고 오늘은 AJ 렌터카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뭐 리드코프 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조금 뭐 관심을 받지 않을까. 리드코프는 근데 원래 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걔네도 돈을 빌려와가지고 싼 걸로 빌려와서 고금리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양아치죠. 이게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솔직히 뭐 은행도 심리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뭐 이게 금리를 인하했다고 걔네들이 금리를 내리거나 뭐 신용등급 뭐 좋은 애들한테 뭐 어느 정도 우대는 해주겠지만 그거 갖고 금리를 많이 조정은 안 시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코프가 의외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DJ 박 전문가님은 어떤 것도 이외에도 있으신가요? 지금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요 지금. 그쵸? 네. 웬만한 거 다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뭐 더 얹어서 추가 업종이랑 오히려 이제 그런 보태기. 네? 보태기라뇨.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걸로 봐야겠죠,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라는 게, 뭐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이제 그 소재식품, 뭐 대한제당이라든가, 또 오늘도 잘 움직였는데, 삼양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소재식품 만드는 애들은 원료를 사와서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이런 건 사실 이 원화 강세 쪽에 보니 호재였는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통화, 환율 강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좀 억제를 시키는 걸로 작용을 한다면, 이제 그런 종목은 오히려 이제 좀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금융 섹터라던가 건설 외에도 또 렌터카 그리고 다른 뭐 수출 업종, 사채업자, 사채업자들, 이런 것들도 그러지 마요. 칼 들고 찾아와요.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죠. 그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사채업자라뇨. 저는 제2금융권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전 제3금융권을 좋아합니다. 지금 웃으면 돼요? 우리 엄마. 마더뱅크요? 그건 금융권이 아니라 그거는 거의 마더뱅크 아직 마더뱅크를 모르는군요. 엄카 몰라? 이자가 엄카? 없는 마더뱅크. 심적 부담만 있는 마더뱅크. 아까 엄카. 엄카도 이제 뭐 채권에 대한 부담은 없죠. 몇 대 맞으면 되니까. 네, 아무튼 거기에다가 또 안 좋은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섹터로는 뭐 소재 섹터 이런 점들 알아봤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쇼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알아봐야겠죠. 지난주에 손절이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우리 뭘 그렇게 잘못했죠? 제가 또 셀트리온을 좀 과감하게 제가 그렇게 싫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쵸. 과감하게 대놓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루지 않은 리포트.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크게 얘기하고 싶은데 SK 네트워크스도 빠져가지고 네 진짜 SK 네트워크스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유 잠깐 빠졌는데 뭐 나중에 다시. 근데 이게 두 번째라고요. 그래요? 네, 저번에도 한 번 웃어. 아니요. 이게 타이밍이 약간 안 맞는 거. 화요일이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궁합이 안 맞나 봐요. 네, 화요일이랑 안 맞는 거예요, SK 네트워크스가. 예. 네, 그래서 S리그 클래식에서는 저희 LG화학 그리고 메일유업이
손절이 나갔고요. S리그 챌린지에서는 SK 네트워크스, 셀트리온을 손절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8월 8일 27만 8천 원에, 그리고 메일유업은 3만 7천 원에 8월 6일 날 손절을 했고, SK 네트워크스는 8월 12일 1,200원에, 셀트리온은 8월 7일 41,500원에 손절을 했네요. 아, 바로 다음날 손절. 무엇일까요? 어떻게 어처구니가 없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막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귀신이죠? 지금, 저는 오늘인데, 이게 밀려 내려와가지고. 네. S리그 클래식 수익률이 이번에는 챌린지보다 좀 좋았어요. 클래식 수익률이 4.2% 수익인하고 있고, 계좌 수익률은 16.18%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S리그 챌린지는 1.15%. 많이 내려왔어요. 네. 두 종목이 그냥 끌어내렸죠. 클래식보다 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손절이 나간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가 20% 넘게 수익 나다가 네. 밀렸습니다. 진짜 팔 거. 그냥 아무래 퍼시픽을 그때 했으면 그러니까 한 30% 됐을 텐데. 비싸가지고. 욕심 부렸어요, 너무. 아무래 퍼시픽 미친 것 같던데. 교체 매매할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거 아니죠? 리포트 나옵니다. 그래요. 리포트 없는 거 하지 말라고요. 예. 또 오늘 준비해오신 종목들 한번 나도, 들어볼게요. 예. 네. 그리고 저 하나 빼고 싶은 종목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죠? CJ ENM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 양아치 같아요.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적자 전환했다라는 이슈가 돌거든요. 근데 CJ 저번에도 한번 그 기관 예. 들한테 이번에 먼저 때리진 않았는데, 내일 아침부터, 내일 시초가에 매도합니다, CJ ENM. 네. 그리고 다시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CGV를요? 아니요. 팔고선 밑에서 다시 그 다음 나중에? 주나, 왜냐면 명랑 때문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명랑이 아니라 명량입니다. 그래 명량이요. 방금 명량. 명랑이라고. 아니에요. 명량이에요. 명랑은 명랑 운동회죠. 명리양. 야구 동영상. 제가 알겠어요. 왜요? 알지 않아요? 네? 알지 않아요? 뭐예요? 네, 아니에요. 모른 척 하면서 정색으로 뭐라 그러네? 진짜 몰라요. 네,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또 빼실 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에이블 CNC 빼겠습니다. 에이블 CNC요? 네. 그쵸. 10% 밑에까지 지금 8.24%까지 너무 아까워요. 수익이 너무 반납이 됐는데 좀 안전한 지난주에 제가 셀트리온 사태를 한번 겪고 나니까 네. 그래요. 안전 제일 우리가 공사판 가면은 그 안전 제일 헬멧 쓰고 하잖아요. 역시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한 걸로 뭐죠? 안전한 걸로 준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조선주들 어제부터 엄청 강하더라고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나 조선주 보기 싫어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마이너스 2.3%인데 네. 확실히 근데 조선하면은 사실 실적보다 중요한 건 수주인데 네. 수주 강세가 좀 지난달에 있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조선주들이 집단적으로 좀 얘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네. 한 주 정도는 최소한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메디톡스 지금 10.83%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메토스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요즘에 바이오 오늘도 좋았잖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홀딩? 네. 그리고 호텔신라. 호텔신라 들고 있어야죠. 네, 지금 25% 가까이 수익 나고 이제 차익 실현 해야 될 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았네요. 에이블 CNC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 에이블 CNC랑 어떻게 호텔신라랑 비교해요? 에이블 CNC는 이렇게 내려온 거고 호텔신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고평 호텔신라는 아니에요. 호텔신라는 퍼가 높긴 한데 네. 이것도 팔면 그 꼴 난다고요. 코스맥스 코스맥스 꼴이에요. 왜냐 오늘 그 인바운드 고객 1000만 인바운드 고객이라고 하여튼간 그 리포트가 하나 있던데 1000만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1억이었나 이렇게 우자 그 거꾸로 옆으로 돌려놓은 거 있잖아요. 한자로. 예, 그렇게 써놓은 거 리포트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게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그 춘절이죠. 10월달에 이제 추석. 네. 춘절은 뭔 아닙니까? 그 추석. 추석에 걔네 뭐라 그러죠? 그걸? 그거 있는데 뭐? 중추절? 아닌데? 네, 중추절. 중국 추석. 그래서 중추절이죠? 네, 중국 추석. 뭐지? 아무튼 뭐 아카, 있는데. 엄카랑 거의 똑같은데. 중국, 이거 기초상식인데, 이거. 네, 어떻게 이걸 볼 기초는 수가 중추절. 있어? 중추절 아니에요. 네, 그래요. 노동절. 네, 아무튼, 예. 네, 아무튼. 네, 호텔신라는, 이건 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난 슈프리마 칭찬해주고 싶어요. 슈프리마. 왜냐면, 뭐가 칭찬해주고 싶으면 수익률이 아니라, 기관 매수세가 없는데,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요, 정말. 네. 그리고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진짜로. 저는 오늘 팔아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게요. 예, 이게, 이거 옛날에 한라 비스테온 공조 느낌이 나요. 차트들 이렇게 찌글찌글 거리면서 꾸준하게 올라갔던. 예, 아무튼, 보니까 그래. 딱 저항
있대던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서 올리면은 기관들은 그 짓을 해요 좀. 근데 외국인들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점을 돌파시키면 이제 기관이 따라붙으면서 돌파시키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파라다이스 지금 약간 손실 중이에요. 0.15% 손실 네. 중인데. 이제 시작인데요, 이거. 아, 정말로요. 지난주에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시작하려고 그랬다 다시 출발선으로 갔었죠? 딱 했을 때 처음에 딱 올라갔는데 네. 약간 좀 밀렸거든요, 이게. 난 삼성전기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성전기. 진짜? 저는 솔직히 별로예요. 이거 누가 가져온 거였죠? 그때 제이슨 리 아 그래요? 가세요. 냅둬요. 이거 그러면. 저도 옆에서 동조했던 종목인데. 아 그래요, 냅둬요 그러면. 한 번 더. 예, 그래요. 봅시다. 네. 예, 급락을 한번 해봐야 이제 삼성전기 안 그러지. 예. 그러면은 이제 CJ ENM이랑 에이블 CNC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내일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이 외에는 또 뺄 종목이 없겠죠? 네. GS 리테일을 그때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네. 크진 않지만 지금 의외로 괜찮아요. 의외로 네. 5일선을 타고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방에 밀리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믿음이 사실.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네. 올라가다가 한번 그 물량 소화를 한번 세게 받고 그걸 이제 소화시키면 완전 턴을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소화 못 시키면 다시 이제 쌍바닥 보러 가는 건데 뭐 ABCNC도 비슷한 패턴이죠. 밑에서 쫙 올라갔다가 네. 한번 물량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면 정말로 턴을 하는 거고. 네. 아직 근데 소화시킬 만큼 먹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그래도 한 20% 넘었었잖아요 ABCNC요. 아, 에이블, 네, 그렇죠. 에이블 GS 얘기하는 리테일.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자리가 많이 비네. 네, 오늘 자리 많이 비니까. 그리고 더 비울 종목도 있긴 해요 사실 깐깐하게 하면 그러지 않아요? 야, 한글과 컴퓨터도 애매하잖아요 이거. 맞아, 한글과 컴퓨터. 애매해요 자리가. 그냥 들고 있어요. 근데 얘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네. 네. 에이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저요? 네. 오늘 진행 되게 빨리 하네요. 시원시원하게 해야죠. 아 시원시원하게. 근데 제일기획도 애매하긴 한데. 네, 저요 오늘 세 종목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저기 동화기업이라는 기업이고요. 동화기업이요. 네, 우리 제이슨님 전문가는 제이슨님이란다. 저기 우리 DJ박 전문가는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여서 이게 그 MDF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판 같은 재질을 만드는 마루 만들고 그래요. 네, 강화마루도 만들고 네. 벽지도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MS 1위로 이제 탈환을 했던 그런 예, 그래서 건자재 쪽 뭐 한샘 이번에도 실적이 좋으면서 진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났는데 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매출이 그 한샘이랑 그 현대리마트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화기업이랑 그 다음에 광동제약이 네. 그 이 앞전에 이제 우리 저기 누구냐 저기 누구죠? 저기. 알렉스 팀. 알렉스 팀장님이 그때 자기가 살짝 이제 끼워넣기로 좋다고 한번 얘기했어.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진짜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10,000원대 미치인데 수급이 그렇게 깨진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삼다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비타오백 저는 이제 음료수 먹으면은 누가 사준다 그러면 그냥 부담 없이 캔으로 된 거, 그거. 1,100원.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왜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광동제약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왜요? 왜요? 이름이 제약인데 옛날에 우황청심원 하던 그 초심을 잃고 지금 쓸데없는 물하고 음료수만 막 팔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기업 변화를 준 거죠? 사업 다각화로 봐야 됩니까? 아니죠. 변화를 제대로 줘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받잖아요. 이름을 좋고. 광동식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가요? 이름이랑 전화해보세요. 맞지 않는 사업 네? 내용을 전화해보세요. 하고 있다고? 네, 한번 해서. 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음식료 얘기를 우리 디제박 전문가님이 약간 했는데 네. 경인양행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경인양행이요? 예, 사카린 만드는 애들인데 요즘에 그 뉴스 간간히 보시면은 사카린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쁠 것도 해롭지 없다던데. 않다라는. 해롭지 않다라고 했고 저 미국에서는 2001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유해식품 거기에서 이제 빠진 그런 거고 이게 칼로리가 없으면서 네, 엄청 당도가 엄청 세죠. 설탕의 100배예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뻥튀기 만들 때 넣잖아요. 그래서 난 옥수수 쪄먹을 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많이 네. 넣죠. 그래서 유슈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사카린. 그래서
일단 사카린이 발음 자체가 좀 안 좋아요. 사라는 거랑 카라는 이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아무튼. 일본 별걸 다 트집이야. 아니, 트집이 아니라 좋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풀리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게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디에는 이제 넣어도 되는데 이게 많이 쓰이는 과자나 뭐 초콜릿 이런 쪽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들어가게 하면은 비용이 워낙 싸요. 그리고 설탕 사서 쓰는 것보다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설탕을 쓰는 기업이랑 얘네랑 대신에 설탕을 수입하는 제1제당이나 삼양사나 이런 애들은 좀 부정적일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인양이랑 삼립식품 4개를 준비하셨네요. 네. 경인양이랑 삼립식품은 패키지죠. 삼립도 그 사카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예요? 아니요. 빵집이요. 저기 빠바 안 가세요? 빠바? 빠바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 거기다가 재료 그거 반제품을 납품을 하는 게 삼립식품. SPC 그룹이잖아요. 그쵸. 네. 빠바가. 네. 삼립식품이 SPC 그룹을 갖고 있잖아요. 네. SPC 그룹에 그러니까 지분 걸 제가 한번 봤는데 네. 삼립식품 최대 주주가 파리크라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실적은 삼립식품으로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파리바게트에 그 이제 요새 빵을 보면 빵집에서 안 만들고 네, 안 만들고 다 본사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매출을 넘기잖아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반제품 그거를 만들어서 넘기는 게 삼립식품이고 파리바게트 매출이 삼립식품으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파리바게트에서 잘 나가면은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립식품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샤니. 그거 슈퍼에서 파는 거 그거 만들고. 네. 그리고 저기 덜 든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있고 저희 삼립식품이 10만 원대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 삼립식품이 근 5배가 올랐어요. 작년에서 비해서. 네. 근데 중국에 대한 미스터 피자 같은 거 그거 뭐 했다고 MPK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원래 이 고평가 올라가는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삼립식품은 사실 안 가겠네요. PER 50배 프리미엄을 받아도 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얘기 DJ박 전문가 웬만하면 안 하죠, 제가. 네.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서 SPC가 사실 CJ만큼이나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얼마 CJ보다 더, CJ는 여러 가지 걸 하고 있는데 얘는 오로지 정말 얘네들이 SPC 그룹이 갖고 있는 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맞아요. 베스킨 라빈스. 네. 베라도 있고. 비떡집도 있고. 떡집도 하나요? 비즌. 비준인가요? 왜 비온이? 빛은. 은이었어요? 온인가? 점이 찍혀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은인 것 같아요. 네. 던킨도넛. 던킨도넛 브랜드 갖고 와서. 거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비즌 같이. 아무튼 그래서 동아기업, 광동제약, 경인양행, 삼립식품. 스토리는 좋아. 난 스토리 있는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하는 건 스토리들은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상반기에 내 수익률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지금 갑자기 깔때기들이 되네. 아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그랬지 않지만, 거기, 우리 자매 방송이랑, 네. 개인적으로 그 라이브 방송했던 거에 되게 좋았었던 이유가, 스토리가 되는 주식들이 상반기에 되게 많이 갔기 때문에.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근데 그래요. 뭐 인공 눈물 이런 거. 그거 맞잖아요. 100% 났잖아요. 그쵸. 네. 진짜. 그리고 DJ박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DJ박 전문가 스토리는 안 좋은데,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스토리가 좋아요. 왜 목소리가 왜 안 저 좋아? 앞에다가 이만큼 깔고 하니까. 안 살리 수 있잖아요. 에이블 CNC를 교체하려고 갖고 나온 게 설마. 네. 아무래도 10분 아니겠죠? LG생활건강. 왜요? 생건? 얘가 이제 악재에서 벗어나서 빠진 거의 절반 정도를 메꾸고 올라왔는데 그 CEO가 지분 판 거랑 그 미국에 뭐 이상한 회사 인수한다고 까불다가 주가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좀 털고 나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이제 그 업계에서는 사실 LG생건보다 좀 이 타격도가 많이 떨어지는 회사였는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제 슬슬 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보통 좋은 거는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때가 이제 차익 실현에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다. 그러면 그 실적은 아닌가요?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 않죠. 물론 아모레퍼시픽은 그 전에 많이 올라왔겠지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약간 시장에서 너무 많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형주 중에 안 그런 게 하나 있었죠. 현대아이스코.
음. 1분기에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 가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오고. 근데 걔는 그다음부터 실적이 너무 좋아졌어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넌 갈 만큼 갔다. 끼케야 200이다. 라는 생각에서 LG생활건강으로 일단 200에 다시 대한 그 참 가격 그게 있죠. 롯데 200만 원. 롯데 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LG생활건강으로 좀 몰려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아까 얘기하실 때 우리 저희 A씨 팀장님이 이제 환율까지 어쨌든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를 통해서 환율 원화 강세가 해소된다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은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넣었으면 합니다. 기아차가 아니라 현대차요? 네. 현대차. 어째서 현대차죠? 기아차보다 현대차 일단 제 기준에서는 사실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실적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저평가되어 있냐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무래도 기아차보다 현대차 그리고 이제 신차 모멘텀이 사실 기아차가 카니발 신형 네. 뭐 K3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것들은 항상 있었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잘 안 맥힙니다. K5 이후로 뭔가 없어요, 얘들은. 기아차는 진짜 캐파는 정말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 이후를 뭔가 대체할 만한 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K2 뭐 이런 것도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K2 소총이에요. 네, 총 이름이죠, K2는. 그래서 아니죠. 가수 이름이죠. 우리들만 아는. 그녀의 연인에게. 아무튼 유리의 성. 음. 유리의 성. 그건 잘 모르겠네. 아, 유리의 성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K2 뭐 이런 것도 사실 얘기는 있었는데 현대에서 i20를 또 냈어요. i20. 아, 저는 네. 그 아이서티 그 시리즈 다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저는 i30 괜찮은데. 아이서트가 이뻐요? 괜찮지 않아요? 뒤에를 이렇게 동강 잘라놔가지고. 저는 해치백 모델 되게 괜찮은데. 아무튼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현대차 괜찮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자동차랑 연결지어서 하나 더 엮어갈 만한 거는 네. 한국 타이어가 2분기 실적이 약간 기대에 못 미쳐서 좀 빠졌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다행히 내려와 줬습니다. 아, 역시. 한국 타이어. 네, 이렇게 세 종목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LG생활건강, 현대차, 그리고 한국타이어까지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도 그러면 두 개만 얘기해 볼까요? 아니요. 많이 네, 가지고 해주세요. 다 얘기하세요. 10개만 넘으면 돼요. 어릴 때 토다이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코엑스에 있는 토다이를 많이 갔는데, NTP가. 세대 차이다. 저희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래요? 세대 그 시푸드 차이다. 뷔페 있잖아요. 뭐 엄청 아. 많고 스테이크 구워주고 가면은 대게도 주고. 요즘에 그다음에 윙F에 가끔 올라오는 그건가요? 네? 소셜에 가끔 올라오는 그건가요? 위메프에? 아닌가요? 올라올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 짜장면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저는 뭐 나이 차이도 안 나시면서. 나이 차이가 아니라 빈부의 차이죠. 5살 차이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나죠. 6학년 차이면은 차이 느낄만 하죠. 그러네요. 왜냐면은 그때는 트렌드가 되게 한두 살만 해도 서로 맞아요. 이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5살 차이는 되게 큰 거죠. 커서의 5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왜냐면 트렌드가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지 않은 그 나이가 되기 때문에. 네. 아니, 교류하는 게 비슷하진 그쵸. 하지만 그때 5살 차이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갭이 그때는 있는 완전 그런 달라요. 거니까. 네. 분석 되게 잘하지 않아요? 말을 너무 우리가 많이 끊었어. 근데 토다이 한마디 했다 지금 몇 분 동안 욕이 아니라 몇 분 동안 그냥 얘기. 검색해보면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토다이가 되게 어릴 때 많이 가서 좋은 기억이 있는 그 시푸드 뷔페인데요. 그 NTP아가 토다이 지분을 싱가포르였나요? 아무튼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뉴스가 사실 저번 주쯤에 나왔어요.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주가가 오늘 한 9%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쫙쫙쫙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을까. 기업 이름 뭐라고요? NTPR라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난 정말 듣보잡 종목인데요. 그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싼 주식인데 오늘 밸류에이션이 싼 거예요? 아니면 동전주라는 얘기예요? 1,000 얼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10,000원 미만이다. 네. 아무튼 알겠어요. 뭐 토다이 매각한다 그래서 이거 참 좋아했던 뷔페인데 생각이 나서 매각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비싸게 매각하겠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사업을 꾸리겠죠? 비싸게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아, 그래요?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그리고 또 아까 은행주 별로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은행주도 나름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업 쪽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대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업들에서. 그래서 기업은행 준비해왔습니다.
NTPR랑 기업은행 2개. 그러니까 이자는 낮아지지만 박리담회로다가 대출을 엄청 불린다. 네, 이자는 좀 낮아져도 많이 할 테니까. 근데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맞죠? 그러면서 그 꼬마애가 광고하잖아요. 그 사투리 쓰는 애가. 근데 NT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넣고 나서 오래 갖고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고 한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아우, 급등주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급등주를 챌린지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요. 아무튼 오늘 자리가 많아서 저도 2개 정도 풀어놨는데 그러면은 종목을 골라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저희 에이스 전문가님 준비해오신 종목 중에서 어떤 거 제일 마음에 드세요? DJ박 전문가님. 저는 삼립식품이 일단 제일 마음에 들고요. 네. 되게 불안해하신다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아기업 경인양행 둘 다 괜찮은데. 저는 경인양행. 왜냐면 둘 다 먹을 거를 몰빵하시기엔 약간 좀 뭐가요? 애매해서. 네. 그쵸. 다 먹을 거리라서. 아, 사카린 직접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접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삼립식품하고 동아기업? 그 1, 2번으로, 예. 일단 삼립식품은 확실히 괜찮죠. 클래식에도 진짜. 어울리는 종목이죠. 네. 어떻게? 네? 뭐가요? 미는 거 가장 없습니까? 미는 종목. 저요? 네. 사실은 난 경인양행이 제일 좋긴 한데요. 네. 차트가 오늘 고점에서 오늘 음봉이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전 동아기업 말고 삼립식품이 제일 무난하고요. 네. 그 다음에 광동제약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일기업 뺀 자리에 삼립식품 한번 넣어볼까요? 네. 좋네요. 좋네요. 네, 자리도 이게? 적정하네요. 네. 그럼 매일기업 자리에 삼립식품 내일 시초가에 저희 매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J박 전문가님은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제일 최선호주? 이 중에 제일 네. 현대차. 현대차요? 예. 그쵸, 이것도 뭐. LG화학 자리에 가면 되겠네요. 네. 네. 바로 그냥. 네, LG화학 자리 현대차. 저희. 삼성전자 꼴만 안 나면 되죠. 왜 그러셨어요? 내 말이. 그냥 꼭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오늘 새로 나온 종목들로 다 클래식 채웠는데, 챌린지 종목 중에서 클래식으로 올라갈 종목 하나 있을까요? NTPR 넣고 싶지 않아요? 클래식에다가. NTPR요? 난 잘 클래식에는 좀 안 클래식. 클래식은 자리가 다 찬 거, CJ 이행이 빠졌구나. 네. 기업은행 넣어요? 기업은행 넣어볼까요? 사이즈는 괜찮네요. 네, 사이즈는 뭐, 네. 사실 뭐 증권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삼성증권이 하나 있는데, 은행 없으니까 기업은행으로 S리그 클래식 문을 닫고 S리그 챌린지에 이제 또 새 종목이 비는데, 새 자리가 비는데요. NTP 한번 해보죠. NTP가 넣어야죠. 재밌겠다. 챌린지니까. 나 셀트리온 느낌인데. 사실은 차트만 보면, 그렇게 바로 죽을 종목은 아니에요. 네. 의외로. 아니요, NTP야. 네. 잠깐 차트를, 난 뭐 어떤 기업인지 잘 몰라가지고, 정말 듣보잡 종목이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난 토다이도 몰랐는데, 뭐. 네. 나도. NTP와 셀트리온 자리면 내가 양보할게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셀트리온 복수해주면. 이거 좀 불안한 자리인데? 예, 뭘 불안해요. 뭐 넣어보죠. NTP야. 예. 네, NTP가 들어갔고, SK네트워크스랑 에이블CNC가 빠진 자리에, 우리, 경인양행 넣으려다가. 경인양에는 조금 약간 그렇긴 해요. 오늘 고점에서 그래요? 한번, 그게 나와가지고. 예. 건강한 조정 아닙니까, 그럼? 아니, 건강한 종종이라고 하기에는 그 앞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한 4, 5거래일 계속 양봉이 나오다가 오늘 음봉이 하나 떨어진 거라. 좀, 뭐, 다음 주에 넣어도 나쁘진, 경인양에는 어차피 긴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급등을 한번 했다가 그래서. 네. 동아기업하고 광동제약 넣죠. 아니, 본인 아까 뭐가 좋 LG생활건강하고. 나 LG생활건강 괜찮은데요, 왜? 에이블CNC에 LG생활건강. 네, ABCC에 LG생활건강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요. 난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LG생활건강도 편입, 그리고 한 종목 남았는데 여기다 그럼 동아기업. 동아기업은 사실 근데 현대 리바트가 있어서 넣기가 좀 그래요. 네.
네. 광동제약 넣어야 되나요? 네, 그래, 뭐, 저희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광동제약이 낫죠. 네. 음식료 업종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광동제약은 음식료죠. 네, 광동식품. 네, 그러면은 얼추 뭐, 괜찮네요. 네, 포트폴리오상 빠진 거에 잘 채워 넣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수익률만 좋으면 되는데.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S리그 클래식의 현대차, 그리고 기업은행, 그리고 삼립식품이 들어갔고요. S리그 챌린지에는 광동제약, 그리고 LG생활건강, 엔티피아가 편입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NTP 한번 보면 되겠네요. 궁금하네요. 저도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내일 손절되는 거 아니에요? 토론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이길 손절. 아우, 야, 토론방에 장난 아닌데요? 사람들이? 제2의 아이리버. 어머. 그 정도예요? 망했다. 아, 자, 네. 그 다음에 제목이, 밑에, 8월 7일날, 테마주에 먹기 딱 좋은 종목이네. 그리고 8월 8일날, 토다이 매각이 사실이면, 자, 댓글이 3개짜리인데, 네. 주가 영향은, 그리고 밑에 댓글에, 다 지난 일인데, 다 지난 야그인데, 상승하겠지요. 세 번째가 매각 대금은 알 수 없으나 싸게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현금화하는 것으로 호재입니다. 주가는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알 없다라고. 수가 없죠. 투자자들하고 함께하는 방송입니까? 아니, 댓글이고. 실시간으로. 예. 좀 기대를 해보죠. 예. 알 수가 없죠, 진짜. 예. 아무튼 다음 주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네요. 종목 교체도 아니, 조촐하게. 근데 이건 하는데도 어떻게 찾은 불구하고. 거? 이건 저희 그 방송하시면서 찾은 거죠? 이거요, 제가? 예.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 준비하다 찾았겠죠? 아니에요. 방송에서 이런 정보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어떤. 저희 우리 TV 방송하시는. 아니요, 그거, 이 종목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싸가지고, 좀 이상한 욕먹을까봐. 그때 한번, 본의 아니게 한번 그런 적. 잘못했다가, 에? 로봇 한번 네, 잘못했다가. 그래요. 그때. 큰일 날 뻔했죠. 그래요. 그냥 묻힐 뻔했죠, 방송계에서. 그 뒤부터 이쁜 애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잡주한다고. 잡주의 여신 낼 뻔했죠. 간다고. 예. 아무튼 다음 주도 상당히 많이 우리 종목들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일정 한번 읽어드릴게요. 8월 12일 화요일에는 미국 7월 월간 재정 수지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8월 이 경제 서베이 예상이 발표가 되고 8월 13일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주간 MBA 주택 융자 신청 건수 발표가 되고 7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7월 실업률이 발표되고 중국에서 7월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되고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7월 광공업 생산까지 발표가 되네요. 아무래도 수요일에 이제 중국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8월 14일 목요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8월 금통일 그리고 8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역시나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라서 휴장을 하고요. 인도는 왜 휴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랑 인도도 같이 그거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다고 인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예.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경제지표 발표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몇 개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 이 8월 뉴욕 제조업 지수, 그리고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6월 총 자본 흐름, 7월 강공업 생산, 7월 서비스 가동률, 8월 미시건대 기대 지수 이렇게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이 될 테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촐하게 했는데 썰전처럼 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면 난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분량도. 길지 않습니까? 이게 달랑 3명이 한 거 치고는 상당히 좀 길다. 근데 되게 매끄럽게 빠르게 난 진행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잘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딱 이 시원하죠? 정도. 진행을 잘하니까. 거짓말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예. 우리 셋은 방송인이잖아, 우리 셋은. 맞다. 맞다. 우리 그게 방송이야. 좀 급이 다르구나. 브라운관을 탄다고, 우리는. 맞다. 우리 뒤에서 비엘류가 쏜단 말이야, 우리. 이게 뭐가 다른가 했더니, 확실히 이제 카메라 빨리 받고, 이제 방송 시스템을 안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이 진행과, 셋탑박스 좀, 이렇게.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죠? 시간 배분도 그럼,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좀 길다, 지루하다 싶으면 이제. 바로 네. 귓구멍에서. 그럼요. PD가. 그래요? 나 그런 얘기 안 듣는데. 뒷구멍에서 보니까
내기의 PD인데요? 내기의 PD. 네, 끝내죠. 아무튼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굉장히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많이 되시죠? 다음 주도 꼭 청취 바랄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